일본 정부가 지난 2일에 의결한 한국의 백색 국가 배제 시행령 공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한 건 지난 2일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이후 처음이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뭐 주장을 되풀이한 성격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교수님께서는? 예, 그 현재 아베 정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 일단 한국을 무시하자라는 내용이고, 예. 그 외교적인 협의를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외교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본 자민당의 간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국제적인 압력이 한국에 가해지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전략이 사실상 그 2월쯤부터 거론되었습니다. 예. 네네. 그 이번에도 이게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예. 특히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련식이잖아요. 예, 예.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언론들이 역시 초대되고 참여를 하고요. 예. 그래서 세계에 대한 상당히 그 좋은 선전의 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현재 그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전단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전단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것을 마치 전단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파간다의 예.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에 의결한 이 한국의 백색 국가 배제 시행령을 이제 내일 공포합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공포 이후에 언제부터 좀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공포가 된 20일 예. 이후부터가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번에 8월 2일에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카기 결정됐고요. 네. 그 이후 28일 후부터 사실 공포한다는 것은 그 일왕이 이거 기계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일왕이 이것을 연기하거나 반대하거나 혹은 개정하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일본 쪽에서는 그 공포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카기 결정이 중요하고 예. 그 이후 28일부터 이후 그 28일 이후부터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반도체 세계 소재 조치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가능성과 더불어서 저희도 어제부터 계속 짚어봤던 내용인데 일본의 어떤 다른 형태의 보복이죠.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뭐 금융보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금융보복까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특히 서울경제신문하고 예.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의 사실 가짜 뉴스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마치 일본 쪽에서 금융 보복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예.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네.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안 그래도 검색을 해봤는데 네. 실제 있네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정 보도를 내는 것을 처음부터 요구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저에게 링크를 보내왔어요. 예. 링크를 기사가 보내- 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예, 보내왔는데. 링크 보내왔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고 예. 현재 그 한국의 은행들의 그 국제적인 신용도가 아주 일본 은행보다 굉장히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국은행에 대해서 일본이 보증서라든가 그런 것을 써줬어요. 예. 네. 그래야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하고의 거래가 예. 상당히 순조롭게 됐습니다. 그거는 예. IMF 이전의 이야기고요. 예. 그게 80% 정도 예. 당시는 일본은행이 보증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1% 이하니까 예.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그 금융위원장하고도 제가 통화해서 예. 확인했어요. 예, 예.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이 내용은 아니니까 예. 수정하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수정을 안 했어요.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도 그 어제 예, 예. 아침에 그 다른 뉴스에서도 예. 이 부분 그 뉴스가 나온 거 몰랐어 몰라가지고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 예. 이건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정확한 내용이 교수님, 그러니까 그 IMF 제2의 IMF 금융 보복을 네네. 마치 일본이 노린다는 말씀을 교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네네. 일본 내에 있는 어떤 일본의 우익들의 극우 그가 세력들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예. 것으로 또 예. 그 내용을 존중해서 소달라라고 예.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 전조 보도 내라고 네.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합니다. 예, 예. 네. 화가 나시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관계자가 있다면 좀 정정을 해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금융 보복에 대한 가능성은 가능성 거의 없다.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 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전에 일본 극우나 우익 세력들이 주장하던 한국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어라는 그 자신들의 주장이나 어떤 그런 뭐 희망 사항은 예, 아주 예. 옛날의 관점이네요. 옛날의 관점. 그러니까 그 거의 IMF 때의 관점을 또 지난해 다시 말했고요. 예. 네. 올해 초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실을 그럼 모르는 겁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검토를 했을 거예요. 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 7월 1일에 예. 그 세 개의 품목에 대해서 예. 수출 규제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네. 핵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쪽에서는. 어. 그러니까 그 다음 물론 여러 가지 그 미자 제한이라든가 한국인에 대한 예. 그런 것도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금융 보복에 대해서도 벌써 그 나와 있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일단 그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예. 네. 많이 관심 있게 예.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한 지지인 거죠. 어쨌든 뭐 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된다. 예, 예. 라는 그래도 말씀. 실효성 자체가 현재는 없다. 없다. 그게 맞다. 예. 그 이야기를 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화나실 얘기하시고요. 만합니다. 네. 네네. 예, 예. 네, 또 일각에서는 그 일본산 탄소 섬유, 보톡스 그리고 디젤 엔진 이런 수입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일본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 씌우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국에 수출을 하면 일본에 특히 군사물자로 전용되는 곳들이 예. 북한이나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넘어갈 있다. 가능성이 네. 있다. 예, 혹은 그렇게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의호 국가,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의호 국가에 먼저 가서 돌아서 북한으로 간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없다라는 게 그 이쪽에서 많이 그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 고려할 것입니다. 그게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예. 또 한국의 그 수출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도 요새 많이 말합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하면 예. 그 나머지 26개 국가, 화이트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국가의 수출 규제 관리 시스템하고 한국의 수출 관리 규제 시스템을 비교하면 예. 그렇게 한국이 특수하다고 아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백색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한국만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현재 주장하는 일본 쪽의 주장 자체가 예. 아마도 그렇게 뭐랄까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검토하면 금방 일본에 또 그것도 가짜 뉴스를 그 네. 생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이라는 거를 이제 내일 오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네네. 시행 세칙이 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네.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그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은 모든 품목을 개별 허가를 하느냐, 개별 허가할 때는 그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그 10일간 예. 이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총 100개 이상의 품목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그 우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이 한국에 그 오는 경우 지금까지는 예, 예. 보가르 쪽으로 그 일가르 쪽으로 허가를 내고 예. 그해 3년간 다 통했습니다. 예. 그것이 개별 허가로 하는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개별 허가가 아니라 특별 일반 보가르 허가. 특별 일반 보관허가 말이 어렵네요. 네. 예,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 예. 그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 이것은 화이트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일본 안의 기업이 예. 일본 정부의 CP라는 인증을 받은 예. 일본 기업하고 예. 네. 한국 기업이 거래를 할 경우 예, 예. 그 CP라는 것은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 예, 예. 그거는 그 수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일본 기업이에요. 예, 예. 그 기업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백색 국가하고 똑같이 예. 3년간까지 보가르 쪽으로 그 허가를 내준다. 예. 이런 것도 들어갈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만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 자체가 백색 국가가 아니더라도 예. 일단 그러한 일본 기업의 CP라는 인증을 받은 국가의 CP라는 인증을 받은 예. 일본 국가하고 거래하면 3년간 그 일가르 쪽으로 예, 예. 네. 그렇게 수출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이런 것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부분이 아마도 중국이나 예. 싱가포르 그 수준하고 똑같이 예.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어.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요. 예. 아주 큰 피해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나 일본이 한국만을 공격하는 예. 모종의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거는 내일 예. 그러니까 어떤 발표가 나올지를 글쎄요. 봐야 예.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예. 시행 세칙에 관련된 걸 제가 여쭤봤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시행 세칙 내용에 따라서 사실 국내 기업에 아마 피해가 오지 않을까 당연히 오겠지만 그렇죠.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 확전 의도가 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서 개별 허가를 그 어느 정도 확장할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일본 내에서 그 나와 있는 이야기는 곤작 기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예요. 네. 예. 이런 것도 일본제가 굉장히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예. 물론 영국제, 독일제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일본이 가장 가까우니까 예. 일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개별 허가가 되면 역시 물론 곤작 기계니까 예. 그렇게 매일 그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곤작 기계가 혹시 이쪽에서 고장 나면 새로운 것을 수입해야 되니까 예. 이럴 때 문제가 되죠. 예. 예. 아무튼간에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전자 자동차 미래 산업에 중요한 그 자동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특히 한국의 미래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도록 예.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그 개별 허가로 하면 예.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X가 되는가라는 것은 그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뭐라고 제가 또 거기 전문가 아니라서요 말을 하기 어려운데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위도라는 것은 예.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계속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그 발전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마이너스 손장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손장이 2%, 뭐 1%대로 예.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일본은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3%도 쫙 있었습니다. 어.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예. 세월이 예. 일본은 손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손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영향으로 현재 그 일본의 손장 아주 둔화가 됐고 예. 오히려 한국은 계속 그래도 3%, 4% 손장했기 때문에요. 네. 한국과 일본의 특히 개인 소득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지나면 한국이 개인 소득으로 연간
개인 소득으로 일본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그 경우는 삶의 질 자체가 예. 한국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노인들이 너무 현재 많아서 예, 예.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입니다. 초고령사라는 얘기 많이 예, 하니까요. 그러니까 30%에 육박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이. 예. 한국은 아직도 14%예요. 일본의 그 절반 이하죠. 예. 상당히 그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있다라고 해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은 예. 그 인구가 감소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것입니다. 예. 네. 이런 것으로 볼 때 미래 한국이 일본으로 충분히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한다. 예. 그런데 아베 정권의 성격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일본의 영향 하에 예속되어야 된다라는 예. 게 강한 이데올로기예요. 그 사람들의. 예, 예. 그러니까 극우파인 것입니다. 네네. 예, 그것이 그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은 용납을 못하는 그 이상한 예, 예.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도약을 예. 이제 막겠다. 예. 네. 거기에 나온 게 바로 수출 규제라는 것이고요. 물론 거기는 오판이 있죠.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예. 장기적으로는 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부분은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을 중시하는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예. 옛날에 보스는 경제를 생각했는데요. 예. 그것보다 이념이 중요해요. 아베 정권은. 네네. 그러니까 조금 오판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또 말을 바꾸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 아주 그 세밀하게 계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도 그 주권에 있는 분들이 그 스가 관반 장관이라든가 예, 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예.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한 게 아베 총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독재적인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아주 이선적인 그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아베 총리까지 가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본이 오판을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요. 예. 네. 이것이 앞으로의 계속 변수가 예.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디도 이제 그 아베의 그런 뭐 자충수랄까요? 이런 것들이 튀어나가는지 더 우리가 긴밀히 들여다보고 예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앞서 짚어주신 부분들은 일본 내 우익들이 갖고 있는 네네.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방향들. 예, 그렇죠. 지금의 지금 자민당을 집권하고 있는 그런 내각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보수는 보수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극우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어떤 자충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나 뭐 예. 하나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질문은 예. 왜 그런 극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것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예. 그 대답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1,000명 예. 그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그중 100명만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도 많아요. 한국에서도 저번에 예. 그 4.9%만 대답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 경우는 나머지 특히 일본의 50% 사람들은 예. 전체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 대답을 해도 1,000명 중 500명 대답하였어. 예. 그중 그러니까 예. 그 뭐 70%나 60%가 찬성한다. 그것도 극우적인 언론이 예. 여론조사를 할 때 이번에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꽤 높게 나타나고 예. 진보 언론이 할 때는 45%라든가 즉 그 낮게 나타납니다. 아,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네. 이것을 조금 냉정하게 예. 우리가 봐야 되고 그쪽에서 상당히 여론 조작이라는 것을 예. 아베 정권은 잘합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잘하는 정권으로 혐한 분위기도 예. 처음부터 윤년 예. 처음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혐한적인 생각을 가지는 일본인들이 예.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도 그 전체 20% 정도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예. 한류 팬들이 예. 고정화됐어요. 이런 부분은 더
아베 정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 그 일본이라는 사회를 좀 더 분석해 나가는 예. 기회가 예. 된 것이 아닐까 예.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일본발 가짜뉴스 저희가 좀 유심히 네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말하면 다 가짜 뉴스죠.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